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액션 태그에 대한 이론적인 이론적인 강의를 쭉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렇게 쿠키부터 시작해서 예외, 그리고 조인을 할 때 파라메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가 리퀘스트 겟 파라메타 이런 식으로 얻어올 수 있었고, 아울러 샌드 리다이렉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로그인 OK를 가면 이렇게 샌드 리다이렉트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내용을 배웠죠. 그죠? 그리고 세션도 배웠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전부 다 샌드 리다이렉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바 코드로 우리가 직접 써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실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컨트롤 N 누르시고, 자, 이게 아니죠. 다이나믹에서, 자, 웹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죠?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07이 되겠네요. 그리고 언더바 하고, JSP 하고, 다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넥스트 해서 자, 요거 확인하고요. 자, 피니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서버에서 우리가 뭡니까? 서버에 애드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애드 해주고 피니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Alt 엔터 그죠? 눌러서 빌드 패스에서 우리 그 코드 넣어줘야 된다. 그죠? 저 API들. 그죠? 여기에서, add external jar에 들어가서, 자, JSP API하고, 그리고 서블릿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pply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액션 태그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 바로 JSP에서 그죠? JSP 파일에서 포워드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포워드 액션 태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컨트롤 N 누르고요. 자, 여기에다가 JSP 파일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자, 메인이라고 일단 점 해서 JSP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JSP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메인이라고, 메인 페이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냐면, 자,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main.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콘솔에다가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하나 찍어 볼 게 있는데, 자, sys 그죠?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하면 되겠까요? 그죠? 서브.jsp 페이지 이동하기 전 main.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로그를 하나 남길 거예요. 왜냐? 여기서 바로 액션 태그를 써서 제가 보내버릴 거거든요.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점 해서 JSP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액션 태그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포워드를 사용을 할 것이니까요. 자, 포워드를 이렇게 칩니다. 치니까 페이지 속성이 떴어요. 그죠? 페이지를 어디로 보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자, 여기다가 서브라고 보내볼 겁니다. 서브.jsp 이렇게
보내볼 거고, 얘는 그냥 태그, 끝 태그 없이 이렇게 닫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main.jsp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스타트 재부팅 하고요. 자, 서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URL이 변경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server.jsp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컨트롤 N 해서 자, JSP를 만드는데 이거는 serve.jsp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브 페이지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서브 페이지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거는 그냥 h1 태그를 역시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serve.jsp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main.jsp에서 실행을 바로 해버렸어요. 하니까 지금 이거는 변하지 않았죠. 그죠? URL은. 그런데 serve.jsp 페이지로 바로 넘어왔죠.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main.jsp 페이지도 h1 태그로 분명히 작성을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페이지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서브 페이지로 바로 갔죠. 그래서 콘솔을 한번 열어보면, 자, serve.jsp 페이지를 이동하기 전에 main.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로그를 찍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의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보죠. 이 h1 태그 있죠. 아래 태그, 그죠? 아래 h1 태그 부분은, 그죠? 잠깐,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잠깐 출력은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물론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겠죠. 안 된다. 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냐면, 지금 아래 코드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액션 태그 중에서 포워드, 그죠? 포워드, 그죠? 액션 태그를 이용하여 뭐 하고 있는데요? serve.jsp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했죠. 맞죠? 페이지로 이동하라라고 우리가 코딩을 했기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장표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이 JSP 액션 태그에서 포워드 태그는 뭡니까? 포워드 태그는 이 포워드 액션 태그는 뭐예요? URL 주소가 바뀝니까? URL 주소가 호출했던 실행했던 곳, 그죠? URL 주소는 그죠? main.jsp로 변하지 않고 뭡니까? 페이지 이동만 일어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가 serve.jsp 페이지가 된다.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액션 태그, 보워드 액션 태그에 이게 보워드 액션 태그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다시 한 번 더 리와인드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게 바로 기본,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런데 이 액션 태그를 내가 잘라서 바디 태그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콘솔조차도 이거 실행 안 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콘솔을 한번 봅니다. 콘솔이 어디 갔나요? 윈도우에서 이럴 때 사라졌을 때 쇼뷰에서 여기에서 콘솔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니까 자 안 나타났죠. 자 요거 다시 제가 요거 지우고요.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ain.jsp에서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콘솔 창을 열어봅니다. 이거 실행 로그 안 불렀다 그죠? 로그 안 찍혔어요. 왜요? 그죠? main.jsp에서 이 포워드 태그가 바로 절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요렇게 포워드 태그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리스판스 객체에 우리가 send redirect라는 뭡니까 이러한 함수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 serve.jsp를 넣어주면 serve.jsp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자 서버에 얘기지 못하는 것이 됐다. main.jsp에서 처리하는 도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왔고 이거는요 우리가 한글이 깨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한글이 깨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illegal state exception 즉 다시 말해서 이 forward 태그를 통해서 이미 send redirect로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forward는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태그를 이렇게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자 서브 페이지로 이동한 메인 지나갔고요. 그죠? 그런데 send redirect는 뭐예요? URL 주소가 바뀌었죠. 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자, send redirect는 URL 주소가 바뀐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send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send redirect 메서드 이거는 이 메서드는 뭐예요? URL 주소가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살려둘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이 이제 보드 태그, 그죠? 그런데 이제 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페럼이라는 태그 있었잖아요. 그죠? 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페럼이라는 태그가 아니죠. 액션 태그죠. 페럼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보낼 수가 있죠. 폼 태그를 이용을 하지 않고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컨트롤 N 해서 역시 JSP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forward 태그하고 파람 태그를 같이 써볼 거니까요. 자, 우리가 forward를 하고요. 그리고 언더바 페럼 이렇게 해서 JSP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forward하고 페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뭡니까? forward 태그 그죠? 그냥 이거는 뭐 타이틀은 뭐 그냥 적지 않도록 하죠. 그냥 테스트 forward 태그
그리고 페럼 그죠? 페럼 태그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알겠죠? 자, 요거는 왜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스펠드 페럼 보름 페럼 뭐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역시 똑같이 h1 태그를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해서 자, 보워드 언더바 페럼이니까요. 자, 이거 해서 자,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JSP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콘솔 창에 찍어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 있는 요거를 제가 하나 복사를 이렇게 좀 해올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보도록 합니다. 서브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이동 전에 여기에 보드 페럼 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여기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죠. 그죠? 그러면 로고가 남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요렇게 남겨놓고요, 로그를.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태그, 제 보드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JSP라고 치면 바로 액션 태그가 나오니까 보드를 할 건데 어디로 보드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드 페람이니까요. 자, 보드 페람을 받아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포워드 해서 그죠? 포워드 그리고 언더바 페럼 하고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언더바 리절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JSP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 닫아 주고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요거 닫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 우리가 여기에다가 액션 태그를 페럼 태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역시 JSP 페럼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뜨면 value와 value와 name이 같이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거 value에다가 저는 A, B, C, D, E를 넣을 거고요. name은 역시 id 값으로 던져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역시 JSP 페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value에다가는 1, 2, 3, 4, 5라고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PW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자, 역시 이렇게 해서 내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역시 세이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다고 치죠. 치면 없죠. 포워드 페럼. 근데 지금 URL 안 바뀌었다. 그죠? 안 바뀌었고 자, 콘솔에는 찍혔다. 그죠? 예. 이게 보드 액션 태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URL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는 뭐예요? 보드 태그를 이용을 해서 보드 JSP 보드 태그 액션 태그를 이용하고 그 안에서 뭡니까? 페럼 태그, 그죠? JSP 페럼 액션 태그, 페럼 액션 태그를 이용하여 뭐 하고 있는데요? 그죠? 값을 파라메타들을 전달하고 있죠. 전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로 이동을 하든 절로 이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퀘스트 객체에 분명히 담길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아시다시피 페이지 이동에 있어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 둘 다 톰캣 컨테이너에서 생성을 해주니까 이 내부 객체, 그죠? 내부 객체인 리퀘스트 객체는 서로 공유하죠.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보드 페럼 result.jsp에서 그죠? .jsp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값들, 아래의 파라메타 값을 참조하면 된다.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요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URL 역시 안 변하죠. 그거 기억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드 패럼 리절트 JSP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드 패럼이라는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컨트롤 N 해서 JSP 해죠. JSP 하고, 자, 요거를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파라메타 확인이라고 할게요. 하고, 역시 여기는,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거죠, 그죠? JSP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 선언을,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하죠. 선언을 스트링 해서 스트링 ID, 그리고 PW 이렇게 두 개 선언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받아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id는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메타를 이용을 하면 되죠. get 파라메타 해서 여기다가 id 값을 주면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역시 리퀘스트 get 파라메타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 하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pw도 이렇게 받아줍니다. PW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받았으면 이제 출력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이용하면 돼요? 그죠? 표현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ID 여기다가 우리가 ID 값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expression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id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하고 br 태그를 좀 사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자 pw 값이 되겠죠. pw 자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보드 페럼 JSP에서 자 요렇게 설정한 파라메타 값들이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넘어갔죠. 넘어갔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중요한 건 역시 얘가 뭡니까 URL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패럼을 이용을 해서 패럼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넘긴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었다. 그죠? 이게 바로 보드 패럼을 보드가 아니라 보드 액션 태그와 패럼 액션 태그를 같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봤다 이거죠. 맞나요? 자,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뭘로 했었어요? 폼 태그를 우리가 이용을 했다, 그죠? 폼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막 넘기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폼 태그에서 이제 넘어갈 때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워드가 아니죠. JSP에서 여기에다가 보워드 해서요. 여기에다가 내가 보워드 언더바 폼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이제 폼 태그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폼 태그와 뭡니까? 포워드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다가 역시 자, 포워드 액션을 한번 텍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자, 포워드 뭡니까? 포워드와 폼을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폼 태그를 이용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폼 이렇게 해서 액션은요 어디로 넘어가야 될 거냐면 얘는 당연히 보드 폼 그죠? 보드 폼에 언더바 리절트 01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선 다시 03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언더바 폼 그죠? 그리고 언더바 리절트 01.jsp로 얘는 처음에 액션 태그는 보낼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역시 메서드 방식은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인풋에서 우리가 타입 중에 히든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숨겨서 넘기는 거. 그죠? 이 값을 이제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줄 거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속성이 있죠. 이 name을 자, forward 하고 나서 자, page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value 값은 이동하는 그 내용을 이동하는 페이지 값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얘를 2번으로 이렇게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얘는 히든 타입은 아시다시피 히든 타입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지 않죠. 그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는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할 때, 날짜 이런 거, 회원가입일 이런 거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정 값을,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특정 값을 지정을 해서, 몰래가 아니라 숨겨서 보내는 거죠. 코드상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숨겨서 페이지로 값을 전달하는 타입이 되겠죠. 전달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히든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죠?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보더는 1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BG 컬러 그죠? BG 컬러가 여기에는 태그로 뜨지 않네요. 그죠? BG 컬러 이렇게 주고 얘는 우리가 자 그레이라고 좀 줄까요? 뭐 이런 형태로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태그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요.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행을 만들어 줘야 되는 tr 태그를 이용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tr에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 행이니까 셀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td죠. td. 그죠? td에서 여기에서 이름 하고요. 그리고 td라고 이렇게 주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셀을 더 만들 건데 역시 여기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그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타입을 제가 텍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name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name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td로 닫아주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그죠? 자, 두 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름 하나 받고요. 그리고 나이도 하나를 받을게요. 나이 이렇게 하고요. 인풋 타입은 당연히 넘버로 해줘야 되죠. 자, 넘버, 그죠? 넘버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이니까 age라고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건 텍스트로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 주소니까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다가 요거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tr 태그를 위에서도 다 안 닫았군요. 그죠? 자, td 했고, 맞네요. 다 닫았네요. 예. 이거는 왜, tr은 어디서 나왔죠? 예. 예, 아무튼, 자, 요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나왔군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td 하나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인풋에서 타입을 submit으로 해서 우리가 전송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은 이제, name이 아니죠. 이거는 value가 되겠죠. 그죠? value에서 전송하기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tr에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폼 태그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걸로 지금 넘어가요. 그런데 이 값을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보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먼저 보드 폼, 이게 보드 폼이잖아. 그죠? 보드 폼에서 요것 때문에 에러가 아니라 워닝이 떴네요. 비지 컬러는 도큐먼트 HTML5 디스코드 비지 컬러가 없어졌나요? 비지 컬러가 왜 없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줘야 되나요? 없는데 그냥 비지 컬러 해도 될 겁니다. 이거 그레이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옐로우로 해서 눈에 띄게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실행 한번 해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입력을 쭉 하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그죠? 내가 입력을 딱 하면 이제 비로소 얘는 보드 패럼 result 01.jsp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역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JSP 만들고, 자, result 01을 먼저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딴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 페이지가 지나갔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역시 똑같이 폼 태그와 포워드라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포워드 폼 리절트 01에 이렇게 넣고요. 이 보드 결과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순식간에 또 지나가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로고를 하나 찍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프린트, 그죠?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ln을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얘는 뭐예요? 자, 보드 패럼 리절트 보드 폼 01.jsp가 지나갔다. 이거 여기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JSP 지나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밑에서 자, 역시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죠? JSP 액션 태그의 보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페이지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거 리절트 02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02로 만들 건데 이 값이
지금 보어드 폼에 여기에 보시면 일로 값이 히든으로 넘어왔다 그죠? 넘어왔기 때문에 이 히든으로 밸류 값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어드 페이지 그죠? 보어드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액션 태그를 한번 쳐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바 코드로 표현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 해서 점 get 파라메타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든으로 넘어왔던 얘를 이제 우리가 보어드 얘를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JSP 액션 태그 보어드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보어드 페이지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보어드가 맞나요? 보어드 폼 리절트 얘가 그죠? 이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역시 JSP 파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value는 뭐 053 666 7777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name은 텔이라고 한번 적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보어드 액션 태그 그죠? 보어드 액션 태그를 뭐예요?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데요? 이용해서 자 보어드 폼 그죠? 여기 보어드 폼.jsp 여기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C인데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보어드 자꾸 화나게 하네요. 자 여튼 여기서 자 보어드 언더바 폼.jsp 그죠? JSP에서 뭡니까? 폼 태그로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폼 태그로 요청할 거잖아요. 그죠? 요청한 뭐 히든 속성을 지정한 값 그죠?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으로 지금 보어드 태그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 이동을 시키고 있다. 그죠? 페이지 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아울러 파람 태그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뭡니까? 텔 값도 역시 텔 값을 넘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텔 값은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서 넘기는 거죠. 맞잖아요. 리절트 01에서 넘기는 거고 앞에 뭡니까? 이름, 나이, 주소는 어디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어드 폼 태그에서 넘어가는 거죠. 맞나요? 값을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죠. 요거 감싸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릿을 페이지를 이렇게 감싸줘야 이 값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온 값을 가져가기 위한 거죠. 가져가기 위한 것은 스크립트릿 양옆에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코테이션으로 감싸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액션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01 했고, 02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자, JSP 하면 되고요. JSP 하고 여기에다가 자, 02죠. 그죠? 02.jsp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역시 01과 동일하게 이렇게 폼 태그 결과 2가 될 거고요. 그죠? 결과 2가 될 거고
결과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우리가 h1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포워드 된 페이지, 즉 뭔가요 이게 포워드 폼 리절트 2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자 여기 JSP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보드 폼에서 썼던 이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요거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죠.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기고, 자, 이렇게 넘어왔다면, 그죠? 일로 이제 보드 01에서 얘가 이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넘겼죠. 맞죠? 요거 찍고 바로 맞죠? 이렇게 넘겼으니까 여기서는 그 값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찍어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테이블은 뭐 하는 놈입니까? 포워드 언더바 폼 .jsp 파일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그죠? 입력받은 부분을 출력하고 있다. 그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인풋 태그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인풋 태그를 쓰지 않고 expression 태그를 우리가 쓰죠. expression 표현식을 써서 여기에다가 request 해서 우리가 get parameter 해서 얻어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넘어오는 게 name이죠. 이렇게 name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역시 이거 복사해서요. 자, 나이가 넘어올 거죠. 나이가 넘어왔으니까 여기에서는 age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소가 넘어올 거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어드레스 하면 되겠죠. 맞나요? 하면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는 전화번호 그죠?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복사하죠.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전화번호라고 하죠.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서밋이 아니라 이거는 그죠? 역시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get parameter에서 tel을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tel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이 전화번호의 경우는 폼 태그에서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얘는 forward result JSP forward form result JSP 01.jsp 그죠? 01.jsp 파일에서 그죠?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로 넘어온 값이다 라는 거에 그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포워드 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시켜보죠.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은 제가 이거를 자,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A, B, C, D, E 하고요. 나이는 35, 주소는 이름이니까 그죠?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하죠. 그죠? 홍길동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깨졌다. 그죠? 근데 넘어오긴 넘어왔어요. 그죠? 일단은 자, 요렇게 지나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워드 페이지에서 요 숫자값, 요 패런 값이 넘어왔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이거는 폼 태그로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리절트 01은 바뀌었죠. 그런데 폼 태그 안에서 우리가 저 두 번째 이 리절트 01에서 다시 포워드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02로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URL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 제대로 나오게 하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포워드 2에서 뭡니까? 리퀘스트 어디 갔죠? 여기에서 위에다가 적어줄까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리퀘스트 점 set 뭡니까? set 캐릭터 인코딩 해서 set 캐릭터 인코딩 해서 여기에서 UTF 다시 8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맞죠? 자, 요렇게 넣어주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다시 시도, 이거는 다시 결과값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어드 폼에서, 자, 요거 서버 잠깐 죽이고,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요. 닫고, 자, 여기 세 개만 이용을 해서, 자, 보내봅니다. 자, 이렇게 보내볼 때, 여기에, 자, 홍길동, 나이, 사시, 주소, 대구, 달성, 이런 식으로 전송하니까 또 깨졌네요. 뭐 때문에 문제죠? UTF-8 했고,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 보낼 때, 응답할 때, 이건 응답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깐만요. 네, 이 한글이 깨졌던 이유는 제가 여기로 넘어올 때 리절트 01로 넘어올 때 이거를 자 문자셋을 이렇게 인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죠? 받아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2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홍길동 55 주소 서울 대구 뭐 이렇게 전송하기 하면 이렇게 잘 값이 넘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콘솔 창을 열어보면 역시 포워드 폼 언더바 리절트 01을 지나감이라고 나타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내용,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이 파람 태그하고 각각 우리가 했지만 URL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죠?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결론은 폼 태그, 그죠? 폼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URL 주소 표시줄이 URL이 바뀌고 그죠? 보드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URL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드 액션 태그는 제어권을 이제 보드 되는 페이지로 완전히 넘기고 그 페이지가 끝나면 모든 응답을 종료를 합니다. 포워드 태그는 알겠죠? 포워드 액션 태그는 제어권,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제어권을 포워딩 되는 순간 포워딩 되는 페이지로 완전히 넘기고 그 페이지 넘긴 페이지가 이제 페이지가 끝이 나면 그러니까 실행이 끝나면 말이죠. 실행이 끝나면 뭐 모든 응답을 종료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시겠죠? 자, 강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여튼 자, 요렇게 포워드 리절트
보드와 페럼을 혼합했고 또 보드와 폼 태그를 같이 또 섞어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